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2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0차 공판이 있었죠. 3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10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유로 건너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을 조금 속도 있게 진행하자는 부분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10차 공판이 열렸는데, 자, 우선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백현동 문제 용도 변경, 그게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압박으로 이루어졌다, 위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다투고 있는 건데,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무수히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죠. 그럼에도 끝까지 지금도 우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우기는 이재명 대표의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 2009년 성남시의 리모델링 연합회 이런 게 있는데, 그 관련 세미나에서 이재명, 유동규, 김용, 정진상, 김문기 이런 사람들이 만났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같이 했다. 그때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사진도 나왔습니다. 정진상은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재명, 유동규, 김용, 김문기는 당시에 건설회사의 부장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리모델링 연합회에 관련이 있고 무슨 직책을 맡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이때는 이재명 변호사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한번 출마했었던 사람이고, 바로 이듬해 성남시장 선거에 당선이 됐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를 정치인으로서 꼼꼼히 관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건설회사의 부장 정도 되면 아마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꼼꼼히 관리하는 명단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은 자주 만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거는 팩트는 아닙니다만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에서 만났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 이후에 김문기 씨가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성남시의 최대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갑니다. 팀장이 됐죠. 이것도 아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들어간 거는 팩트. 그 후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중책을 맡습니다. 대장동 실무 책임자라는. 그리고 2015년 1월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시장과 함께 가죠. 가서 3인이 골프를 쳤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골프 카트를, 아마 2인 1조 골프 카트 모양이죠. 골프 카트를 김문기 씨가 몰았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낚시를 같이 갔다. 근데 그것도 여러 명이 같이 간 게 아니고 이재명, 김문기하고 이재명의 비서,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갔다. 그러면 적어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 10명, 11명인가 이 정도가 갔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팩트는 출장을 같이 가서 골프를 같이 치고, 3명이서 치는 골프를 쳤고, 골프카트를 운전했고, 그 다음에 바다낚시, 3명이서 즐기는 바다낚시를 같이 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출장 때 김문기 씨는 출장 명단에 없었는데, 정진상 전 실장이, 당시 실장이 시장님이 편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김문기 씨가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김문기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편하게 상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또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에 동영상이 있죠. 사진도 여러 번 찍혔고, 그 동영상에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이드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정글 안에 들어가면은 천년 묵은 고사리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씨한테 사람으로 환생한 것 같다. 천년 묵은 고사리가 당신으로 환생한 것 같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글쎄, 아무리 하급자지만 시장이 이런 농담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그것도 팩트입니다.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손 붙잡고 나무, 큰 그 아름드리 나무, 거기에서 손 붙잡고, 근데 손을 또 마침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씨가 같이 맞잡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뭐 유공자 표창 뭐 이런 걸 하는데 15명 표창을 했는데 그 표창자, 수상자 안에 김문기 씨가 들어가 있다. 이것도 팩트. 그 다음에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를 한참 시작을 한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때는 경기도지사죠, 김문기 씨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아마 둘이 말을 맞췄겠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명함을 거의 70만, 80만 장을 돌렸다.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 이런 거다.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자, 이걸 김문기 씨 모른다는 그 논리로서 제시한 겁니다. 김문기 씨를 거의 70만, 80만 장의 명함을 돌린 당사자. 그러니까 그 상대방, 그 취급하는 거. 일반 유권자 취급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행사에서 단순히 한 번 본 이런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올해 3월 이 선거법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4,000명이고 김문기 전 처장과 같은 성남시 소속 팀장급은 600명이나 된다. 이때도 바로 김문기 씨를 4,0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정도로 n분의 1로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가 과연 먹힐 수 있을까? 저는 뭐 이미 이 재판은 그 단계를 넘었다고 봅니다. 아마 판사도 적어도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수준은 이미 결론을 냈을 거라고 보는데. 자, 도시개발공사는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다. 더군다나 팀장급 600명 중에서 아마 성남시의 대장동을 맡은 김문기, 당시는 팀장이었으니까 2015년 1월 당시에는 팀장은 적어도 수십 명 안에 들어가는 팀장일 것이다. 시장이 기억해야 하는 수십 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협력처라는 데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예를 들어서 기획본부나 뭐 이런 거보다 개발협력처는 직접 개발협력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600명, 600분의 1이 아니고 아마 한 30분의 1 내지는 40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팀장 상위 3, 40명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최대의 관심을 썼던, 본인이 뭐 공익환수 사업으로 맨날 자랑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자랑했던 공익환수 사업의 대표격이 바로 대장동인데 그 대장동의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회의도 하고 수도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 자,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같이 간 거. 뭐 이런 거. 이렇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김문기 씨를 동일시한다는 거는 아마 판사도 코미디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김문기 씨가 본인이 2009년에 만나서 무려 9년 동안이나 하급자로 데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9년이 아니고 한 7년쯤 하급자로 데리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을 일반 유권자와 동일시한다. 이 무슨 코미디 같은 비유입니까? 비유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어찌 보면 저는 판사를 희롱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사가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 그래 뭐 명함 70만 장 80만 장 뿌렸는데 그거 명함 한 장 받아들고 김문기 씨가 자기 휴대전화에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적어놨을 테니까 아 그거는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판사가? 저는 뭐 거의 판사 희롱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런 비유법 자체가. 그 다음에 자, 사람을 만나도 잘 몰라서 안면인식 장애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치인의 뭐 저희가 정치부 기자 뭐 30년 이상 해봤는데 정치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잘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치인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만난 사람도 기억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 뭐 명석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 잘 알아보죠.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면 정치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물론 한 번 보고서 9년 뒤에 그 사람 알았냐? 이거는 뭐 알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무려 9년간 교류를 하고 그 중에 한 7년 정도를 본인이 데리고서 같이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무슨 사람 만나고서 잘 모른다 뭐 이런 수준 반열에서 김문기 씨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끝까지 모른다 라고 하면 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다 모른다는 게 주관적 영역일 수가 있죠. 지금 민주당 쪽 패널들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안다 모른다는 게 아무리 주관적 영역이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모를 수 없는 사람을 계속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9년간 교류해오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일을 시켰고 누진내 출장 같이 가고 아까 제가 쭉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알지만 두 사람 매치가 안 된다. 그거를 믿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재판은 이미 안다 모른다는 수준은 넘어섰다. 그러면 안다 모른다 이것만 가지고서 그러면 유죄냐 이재명 그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알고서 자, 이 사람을 내가 안다고 했을 경우에 대장동 실무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대선에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여기까지 판단이 미쳐야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다음 날에 방송사에 나가서 그 질문을 받고 모른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 자기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발단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갑작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아마 판사가 그 사전 질문지를 대개 주거든요. 그 사전 질문지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얼떨결에 부인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론 거기에 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 전날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다음날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질문지를 아마 적어도 몇 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지를 받고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 간 것이다. 그때 모른다고 얘기한 건 작정하고 모른다고 한 거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대선에 미칠 영향. 그때는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내가 그 대장동 실무 책임자를 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나한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른다고 했을 그 개연성이 거의 100%죠. 아마 그 부분으로 판사의 관심 영역이 저는 넘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논리를 대는데 그 논리가 참 황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